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즐거운 연휴입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명화를 가져왔습니다. 작품명은 삼전 줍는 개미들인데요. 어디서 보셨던 것 같다면 착각일 겁니다. 어쨌든 작년 2020년부터 코로나로 난리 후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주식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쭉쭉 열심히 삼전을 줬다가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가 온 것 같군요. 그러나 곧 다시 올 겁니다. 강세장 is coming. 어쨌든 주린이들의 대거 유입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증권사죠, 증권사. 여러분 스마트폰에 평생 없던 그 어플, 증권사 어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심플하게 짧을 예정입니다. 증권사가 사실 깔끔한 산업이거든요. 오늘도 저 기릿과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은 증권사 중에서 대신증권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대신증권 이름에서부터 뭔가 벌써 올드함 이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대신증권이라는 기업을 공부하면서 딱 느낀 거는 이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그 키움증권의 영웅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은 친숙한 이름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쨌든 대신증권 한번 같이 공부하시죠. 자, 현재 대신증권은 지금 시가총액 6,900억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중에 가장 유명한 키움이죠. 키움은 3조 3,600억.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규모가 많이 차이 난다. 그리고 이번 주식 투자 열풍으로 가장 수혜를 받은 건 키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웅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임영웅 씨가 광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주린이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저 기릿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최고의 아이콘 임영웅 씨가 하는 이 영웅문 딱 봐도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큰 손인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계좌를 개설하면 뭐를 개설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웅문을 개설하겠죠. 영웅이도 영웅문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대신증권이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영상을 보실 때 불과 며칠 전 금요일,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때 엄청난 장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나죠. 개인이 4조 가까이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4조 가까이 매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네,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 대신증권은 50원, 그러니까 0.3% 하락밖에 하지 않았고요. 이러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변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그래서 대신증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포트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신증권에 관련한 뉴스는 없나 라고 열심히 찾았는데 몇 개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IPO 시장에서 존재감 키우는 대신증권, IB 명가 도약. 그리고 두 번째, 라인펀드 판매. 이거 보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이 회사 대신증권은 라인펀드랑 관련이 있었군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니까 대신증권 작년 순이익 1,600억, 전년 대비 74%, 거의 2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2,490억으로 전년 대비 150%가 상승, 그러니까 2.5배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쏘아올린 주식의 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뉴스를 하나 보시면 일단 실적이 잘 나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이 이제 1,600억의 순이익을 냈다. 그래서 74%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50%가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유, 비대면 채널 강화, 우리죠, 우리. 그 다음에 주식 거래대금 증가, 결국 또 우리죠, 우리. 리테일 실적이라는 건 우리 계좌 중에서 이제 100만원 이상의 계좌, 거기서 나오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 투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 매매 수수료 증가, 신용 공여, 그리고 대출 잔고 증가, 대출이랑 신용도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주식 투자로 많이 벌었죠. 작년 한 해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못 보신 분이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만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 우리 덕분에 이런 증권사, 특히 이렇게 대신증권, 키움증권, 그렇게 개인 투자가 많이 들어간 증권사는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IPO 시장에서 존재감 키우는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최근 대형 투자은행을 잇따라 제치고 하나종합화학,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 IPO, 최근 저 기릿이 항상 강조하는 IPO입니다. 자, 작년까지 저 기릿은 IPO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뭐가 생겼다고 했죠? 균등 배정이라는 게 생겨서 최근 제가 IPO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IPO를 하면은 주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거기에 계좌를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좌에 돈을 넣어야 되고요. 그거를 노리고 이렇게 주관사에 선정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오이근 대표는 IB 조직에 전사적인 지원을 쏟아부으며 대신증권을 톱티어 IPO 기업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대신증권은 올해 조단위 상장이 예정된 기업들 중에서 연이어 공동주관사로 지정됐다. 공모금액만 10조에서 15조 원으로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LG에너지솔루션, 엄청나죠? 그리고 4조에서 5조가 예상되는 하나종합화학, 10조 원대로 평가받는 카카오페이 등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대신증권 계좌를 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거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IPO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대여, 누가 봐도 이건 대여다 라는 것들만 해도 여러분 한 번 할 때마다 치킨 4-5마리 값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쨌든 IPO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대신증권 신한금투 이르면 상반기 라인펀드 피해액 배상, 이게 가장 큰 악재죠. 자, 보시면 1차 배상금 외 추가 배상금 지급할 계획, 뭐 당연하죠. 자,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은 이르면 상반기 중에 최대 80%가량의 라인펀드 피해액을 투자에게 돌려준다. 라인펀드는 1조 6천억가량의 투자금이 환매 중단됐는데 금융투자는 3,200억, 그 다음에 대신증권은 1,000억 원을 판매한 곳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이죠.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은 라인펀드 피해자들에게 지난해 30%를 선배상했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절 절차를 통해 피해액을 추가 배상하기로 한 것이다. 자,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배상 비율을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배상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데 두 증권사 모두 공감해서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수용할 방침으로 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보상 비율은 최대 80%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B증권은 분쟁 조정에서 투자자들에게 40에서 80%의 선배상안을 제시했고 KB증권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면 라인펀드 사태 때문에 신한금투 그리고 대신증권,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건 대신증권이니까요. 대신증권은 6월에 30%를 선배상했다 하고 그 다음에 80%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제 남은 50%를 이제 곧 배상할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비율, 난 80%도 너무 적어, 이거 사기잖아, 날 거 다 돌려줘 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금액을 받지 않고 증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인펀드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이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짧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펀드가 뭐냐, 사모펀드였는데요. 49인 이상의 투자자들만 구성된 비공개 펀드, 이제 사모펀드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호펀드는 폐쇄적인 성격을 띱니다. 왜냐면은 우리 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조금 고위험을 노려봅시다, 이런 게 상호펀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군요. 대신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모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아래 새끼 펀드를 잇따라 만들어서 은행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약간의 꼼수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규제를 안 받는 사모펀드가 이제 은행에서 팔리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인지 검증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은행에서 팔려나가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가 없겠죠. 일단 꼬실 때는 연 4% 이상, 그 다음에 언제든 환급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셨죠. 그리고 그때 우리 금리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은행 넣는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4% 받고 언제든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야, 완전 최고네 라는 생각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죠. 그래놓고 투자는 고위험에다가 투자를 하고, 당연하죠. 이 4%를 주려면 고위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찾을 수 없는, 여기에 언제든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투자한 상품에는 바로 찾을 수 없는 그런 투자, 1년, 2년 동안 장기적으로 묵혀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를 많이 선택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환급 신청이 몰리게 되면 그 돈을 뺄 수가 없죠. 왜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묵혀놓는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환급 신청이 몰리면은 그걸 환급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빠르게 인정을 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새끼 펀드를 또 만들어서 거기서 받은 돈을 여기다가 이제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끔찍한 최악의 상황이 시작되기 시작됐죠. 그러다 결국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까지 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매 중단이 뭐냐? 바로 그거죠. 저 기릿이 이제 라인펀드에 가서 말을 합니다. 저 이거 환급 받고 싶어요, 저 이거 좀 무서워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했는데, 그 라인펀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은 돌려드릴 수 없고 다음에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환매 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 펀드를 짧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시면 이제 유튜브에 라인 펀드를 치시면은 정말 많은 정보, 그 다음에 한 10분 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인 옵티머스도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판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신한은행, 그 다음에 대신증권,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1000억 원을 이 제품을 판매했다. 아까 보셨던 그 사모펀드 밑에 있는 새끼 펀드를 판매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해자들한테 이제 돈을 돌려주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끈 대신증권 아까 보셨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지 1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이 말한 게 뭐냐? 올해 취임 2년차를 맞았는데 증권 및 계열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과 주주이익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비락인지 아니면 오이끈 대표이사가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순이익은 74% 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50% 는 걸 아까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올해 기업 부분, IPO 부분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대신증권 하면은 이제 3%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3분 정도가 이렇게 3%에 출연을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경민 팀장님, 그 다음에 김소연 책임연구원, 이민아 책임연구원님이 이렇게 계신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를 지속해서 보셨다면 대신증권이 조금 더 친숙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증권사에서 유튜브를 많이 개설했다라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신증권 유튜브도 있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심플하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산을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이게 끝이겠죠. 자, 다음 주요 주주를 봤더니 좀 특이합니다. 양홍석 외 8인이 15%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고 자사주가 무려 28%, 30%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 2019년 11월 뉴스고요. 외국계 펀드 대신증권 주주사업 발송, 취약한 오너 지분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이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 정책 부족으로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지분을 매수하고 서한을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매입한 자사주는 전체 발행 주식과 비교해 25%를 차지한다. 이때는 25%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3%가 더 늘었군요. 지금 28%인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소각하지 않아 주주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같이 자사주를 소각해 주당 가치 증대 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 빌딩에 1200억을 투자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전문가들은 대신증권이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대세로 잡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후발주자로 경쟁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투자를 줄여서 실적 안정성을 높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런데 위에서 보시던 자사주 소각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심플하게 주식 총 개수가 10,000개였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자사주 10%, 여기 28% 중에서 10%를 그냥 다 소각, 그러니까 삭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 총수가 1000개가 줄어들게 되겠죠. 10%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 총수가 900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1000개가 날라갔으니까 900억으로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그대로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사주만 소각했을 뿐이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900억으로 하락했으면은 그러면은 다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시 시가총액이 1000억으로 맞춰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얼추 10% 이상 상승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비교할 때 이 자사주 소각이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 상장된 주식들은 이 자사주 소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대신증권은 이만큼 들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 위에서 주주서한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래서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언젠가는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가 언제냐? 그거는 잘 모르겠죠. 그 부분만 믿고 투자하기도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맨해튼 빌딩에 1227억 투자, 이 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400 메디슨 애비뉴 빌딩이라고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빌딩을 샀는데 이게 1200억이나 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은 안 가봤지만 아마 여기가 금쪽 같은 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사에서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업에 뛰어드는 거는 뭐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증권회사의 자사주는 어떨까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키움, 메리츠, 교보, 이베스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사주는 2%, 1.6%, 9%,
그 다음에 6%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베스트가 가장 많네요. 이렇게 9%고 어디에도 20%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한 사람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의 애증의 관계에 있는 그 국민연금이 키움이랑 메리츠에만 있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군요. 그래서 이 회사의 경쟁상 강점, 단점 및 경제 우위 점유 수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점, 오래된 업력을 통해 대신증권 오래되었죠. 위탁 매매에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당사만의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 시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지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곤 있으나 산업 내 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 부분의 수익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대형 경쟁사들의 자기 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본 경쟁에는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시면 리테일, 아까 보셨던 개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리테일 부분이 뭔가 위탁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부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용어가 헷갈리시면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사업 보고서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17,000원 목표가라고 하고 있고요. 배당 성향을 높인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배주주 순이익 34%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까 보시다시피 70%가 성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30%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군요. 자, 그래서 이 리포트는 매출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4분기 매출이 나오기 전이라서 예상 컨센서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54,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122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뉴스 기억나시죠? 자,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은 164,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48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랑 비교해보면은 지금 4분기 실적이 역대급이 나왔구나,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지배주주 순이익 1600억, 그 수치는 2021년에 예상한 수치와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1년을 앞서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최근 대신증권 그렇게 장이 빠졌는데도 버티고 있고, 그리고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걸 이걸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라고요?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배당 받으려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대신증권이 배당 폭탄을 내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배당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당락을 맞았는데 조금은 대신증권 주주분들은 슬픈 시간을 보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충분히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대단한 거기 때문이죠.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전 고점 2018년을 보시면은 이 정도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매출액은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영업이익은 따라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으로 보면 충분히 18,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매출만 잘 나오면은 이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봉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대형 IPO가 이렇게 계속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신증권이 거기서 주관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대신증권의 계좌 수는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들어오는 돈도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신증권은 우선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하나 최근에는 디커플링 되어가는, 그러니까 따로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우선주가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다시피 배당도 조금 더 많이 주고 상대적으로 주식도 싸기 때문에 배당을 더 많이 받는 효과를 줍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처럼요. 그래서 결국 본주와 우선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배당 시즌,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겠죠. 올해 겨울이 가까울수록 더 대신증권 우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 본주는 배당락했던 가격을 거의 회복을 했는데 우선주는 아직도 빌빌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우선주를 따라갈 거라는 기대를 해봐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디커플링이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 제 생각에는 만약 대신증권을 매수하신다면 5대5 비율로 매수하시고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본주를 팔고 우선주로 넘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스프레드, 본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상대적으로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면 우선주를 선택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자, 다음은 대신증권 EUB, 이렇게 우선주가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래량도 적고
그 다음에 대신증권 우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메리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우만 매수를 하셔도 될 거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만약 대신증권의 배당을 받을 만큼, 그러니까 1년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은 본주와 우선주 둘 다 매수를 하신 다음, 만약에 그 차이가 벌어지고 본주가 쭉쭉쭉 올라간다면 본주를 매도한 다음에 우선주 수량을 늘리는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세 가지를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가 한번 별점을 한번 매겨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도 항상 말씀드렸죠. 항상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좋다고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거를 우린 보통 저평가 가치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평가 가치주는 1년 뒤에도 저평가 가치주, 2년 뒤에도 저평가 가치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늘고 있지 않은데 단순히 이목을 끌 이벤트만 존재한다면 그거를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테마주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공존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별점을 매겨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 지금 가격에 안전 마진이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우리의 예측 무조건 틀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 다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틀려도 안전 마진, 그러니까 떨어질 데가 별로 없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별점이 몇 개 나오느냐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이 주식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라임으로 인해 리스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배상이 남아있죠.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추가적으로 배상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언제, 이 물음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배당,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등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증권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굳이 고민하지 말고 증권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세 개를 그냥 같이 사자라는 전략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 열풍이 한 번 더 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쉽지 않겠죠. 만약 코스피가 또 3,700까지 올해 안에 뚫고 올라간다면 모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은 또 위에가 한동안은 닫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게다가 만약 코스피가 지금 살짝 박스권을 더 길게 간다면 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대신증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증권 앞으로 올해 영업이익이랑 이제 매출액이 괜찮게 나온다면 충분히 18,000원 그 라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는 건 당연히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사주 소각 같은 그런 이벤트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이렇게 대신증권에만 매수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저 기릿의 생각으로는 다른 키움증권이나 아까 보셨던 메리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겠죠. 한번 여러분들의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오늘 또 양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